지금까지 대구에 스며 있는 예술, 음악, 미술, 문화, 그리고 대구에서 성장한 기업의 뿌리, 대구의 호걸, 인물들로서 빛났던 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대구에 뭐 이런 인물 이야기 이런 것만 있느냐? 대구에 새롭게 등장한 건축물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젊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거리들도 곳곳에 많이 숨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세대 대구 젊은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재미있는 공간들 알아보러 또 떠나보겠습니다. 야, 이게 뭐야? 수창 청춘 맨션. 이게 무슨 약간 한자처럼 적혀있는데 좀 뭐라고 읽어야 되지? 인대대대대풍인인가? 야, 이거 신기하다. 제가 듣기로 여기가 원래 되게 오래된 사택 건물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KTNG라고 하죠. 담배 인삼공사. 그 회사가 예전에 연초를 제조하는 공장이라는 형태로 운영이 될 때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집으로 만든 곳이 여기였다라고 합니다. 이게 버려져 있던 시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보시면 그래서 이런 페인트 같은 것도 벗겨져 있는 이런 흔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상태를 이거 어떡하지? 이게 재건축을 해서 뭘 올리면 뭐 얼마가 될 텐데 이런 생각 다 하기 마련인데 이렇게 고풍스럽고 옛 사연을 갖고 있는 곳을 잘 이용을 해가지고 독특한 새로운 공간을 만들 수는 없을까? 라고 해서 만들어진 곳이 요 수창 맨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뭘로 쓰고 있느냐? 수창 청춘 맨션이라고 하잖아요. 젊은 예술가들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작업하고 활동하시는 예술가분들의 예술품을 전시하는 공간이라든가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전공이 환경공학이지 않습니까? 환경공학에서 약간 유행어 비슷하게 요즘에 좀 많이 쓰는 말로 업사이클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예전에 버리려던 거를 다시 활용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물건으로 만든다라는 게 리사이클, 재활용인데 업사이클이라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하면서 가치를 올리는 더 상위 단계의 거를 추구를 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건물을 깨끗하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예전처럼 건물로 그대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재활용, 리사이클이죠, 그죠? 근데 거기서 한 차원 더 나가가지고 요 옛날 느낌을 최대한 그대로 살리면서 오히려 참신하고 새로운 예술의 공간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다른 곳에서는 새 건물에서는 찾을 수 없는 새로운 가치를 주는 더 높은 단계를 지향한다. 아예 이 건물 공간 자체를 통째로 이용을 해서 업사이클을 한다. 그런 거 좀 신선하기도 하고 스케일이 크기도 하고 멋진 것 같습니다. 못 들어가 봐서 너무 아쉽네요. 지금 내부에 공사 중이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대요. 정말 저도 그래도 예술가인데 들어보고 싶네요. 여기는 뭐 글자 모양 같은데 저 감 잡았어요. 이런 데 명소에 항상 만들어 놓는 말이 있어. 러브. 포토 스팟으로 인기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저도 뭐 혼자 왔지만은 뭐 대충 뭐 이렇게. 여기서 보니까 이제 확실하게 알겠네. 아까 저기 무슨 이상한 표시지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딱 보니까 이게 한글 자음만 딴 거네. 시옷, 치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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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음, 시옷. 요거를 해도 못하고 넘어갔으면 저도 약간 젊은 예술가에 못 들 수 있었는데 알아봤다는 점에서 저도 젊은 예술가로 좀 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처음에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 안 나요. 인대대대대 구인 약간 이런 건 줄 한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걸어온 길이 좀 그런 길입니다. 산업의 뿌리. 옛 사람들의 숨결 그리고 100년 정도 된 공간의 이 옛 느낌을 되살린다 이런 거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이런 생각을 좀 총정리하는 그런 곳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이런 거를 좀 참신하게 정리해서 조직적으로 공부하듯이 놀듯이 공부하듯이 할 수 있는 곳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대구 근대 역사관 건물입니다. 대구 근대 역사관으로 처음부터 생겼던 건물은 아니고요. 일제강점기에 조선식산은행이라는 은행 건물로 건설되었던 그런 건물입니다. 요 뒤편으로 가보시면 지금도 이제 가명공원이라고 해가지고 딱 봐도 약간 조선시대 느낌 나는 그런 건물들로 채워진 공원이 지금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앞에 가려버리고 일본이 세운 은행 건물이 이 정도다 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지은 건물이고 실제로 그 은행을 이용해서 경제적으로 금융적으로 식민 지배 수탈의 아픈 역사가 있는 건물이기도 하다.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대구에서 3.1운동 일어났을 때 대한독립 만세 하면서 시위하던 사람들이 쭉 오다가 바로 요 근처에서 일본 경찰에 막혀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꺾여서 가야 됐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광복 이후에도 뭐 금융기관이라든가 이런 용도로 쭉 사용이 되다가 최근 들어와가지고 대구에서 근대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 박물관처럼 사용을 하자라고 해서 지금은 저런 대구 근대 역사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관 건물 1층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1층도 있고 2층도 있는데요. 여기 예전에 은행으로 쓰던 건물이라서 그런지 층고라고 하죠. 천장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거 멋지죠. 은행 금고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경상 감염이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던 시절의 모습은 모형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경상 감염 시절에 건물 안에 있던 여러 가지 장식용 조각, 요 잡상이라고 하는 거죠. 지붕 위에 올려놓는 겁니다. 장식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발굴된 것이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 학교의 모습들이나 학교에 사용한 자료 같은 것들도 남아 있고요. 마릴린 먼로가 대구에 온 적이 있군요. 헬렌 켈러도 대구에 온 적이 있고요. 과거의 침략과 수탈의 아픈 기억이 있던 공간을 업사이클링을 통해서 시민을 위한 이런 신선한 전시회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대구 근대 역사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업사이클링 공간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업사이클링의 끝판대장이라고 볼 수도 있는 곳 역시 대구에 있습니다. 그곳으로 같이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업사이클링의 끝판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시시하게 건물 한두 채 업사이클링하는 수준 아닙니다. 거대한 공장의 일부를 아예 통째로 다 업사이클링을 해놓은 그런 곳입니다. 이렇게 보면 무슨 뭐 공원 비슷하기도 하고 새롭게 아주 멋지게 개발해놓은 최신식 무슨 몰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여기 원래 제일모직 공장이었던 곳을 업사이클링 해가지고 다시 개조하고 새로운 느낌을 가미해가지고 새로운 용도로 쓰기 위해서 개발해서 만든 곳입니다. 삼성이 최초로 시작됐던 곳, 삼성 상회 건물 그대로 복원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부터 딱 멋지게 자리 잡고 있고요. 과거의 공장이었던 곳이 그때 예전의 인연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탈바꿈해가지고 새로운 모습까지 같이 갖추고 있는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회장님 동상 있으시고 여기 보시면 비슷하게 생긴 건물들이 이렇게 몇 동이 늘어서 있는 곳이 있어요. 쭉 보면 이건 뭘까요? 이건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여기 펜만 안 봐도 이거 이러저러한 거 아니야? 라고 딱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 공장에 딸려서 건설되어 있던 기숙사입니다. 기숙사.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자고 생활하는 공간으로 건설된 곳입니다. 건물 자체가 여러 동이 다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중간에 있는 C동이 보존이 되어 있는 곳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를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경제 발전을 해서 잘 살게 되었느냐 결코 빼놓지 말아야 되는 거 한국인의 핵심 경쟁력 역시 공장에 온 노동자들이 꼼꼼하고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게 우리나라의 핵심 경쟁력이겠죠. 특히나 10대, 20대의 젊은 여성들이 공장으로 와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일한 돈으로 자기 생활하고 돈 또 조금 남겨가지고 딴 가족 공부할 수 있도록 학비 보내고 본인은 또 야학 이런 데서 밤에 또 공부하고 그러면서 살던 우리나라 산업 성장기의 여공들이 그 손끝으로 노력한 데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라나서 경제 발전을 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거거든요. 바로 그 여공들이 살던 곳이 이렇게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곳 대구에 있습니다. 특히 이 기숙사는 이렇게 도시로 몰려든 여공들이 잘 살아야지 아무래도 일을 더 열심히 해가지고 사업도 더 잘 되지 않겠습니까?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뭘 잘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일하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한 끝에 좋은 기숙사를 지어주면 생활이 그만큼 윤택해지고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으니까 노동자들의 삶도 좋아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그 노동자들이 일도 더 잘해서 회사도 좋아진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기숙사를 지었는데 지금 봐도 이 건물이 멋있어요. 좋아요. 이렇게 보면 당시에는 이 기숙사 시설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별명 삼아 제일 호텔이다, 뭐 제일 공원이다, 제일 대학이다, 이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당시로서는 굉장히 좋은 기숙사로 호평을 받는 곳이었고, 또 이런 식으로 노동자들을 잘 대해줄 수 있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해서 그만큼 기업이 성장하고 우리나라 경제도 발전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교훈을 느낄 수 있는 곳. 그러면서 살짝 고개를 더 돌려서 저 높이 보면 지금 또 사업을 해보고 성장을 해보려는 스타트업, 벤처들을 위한 공간도 또 이 안에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미래와 과거가 만나는 업사이클링의 정신을 실제로 현실로도 맛볼 수 있는 곳이 이곳 대구의 삼성 창조 캠퍼스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구의 근대 역사를 장식했던 인물들의 이야기, 그 인물들이 남긴 문화와 예술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봤고요. 또 대구의 근대의 생명력이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업사이클을 통해서 현대의 새로운 생명력을 얻은 공간들도 살펴보았습니다. 대구의 인물, 공간 어떠셨습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셨잖아요. 이렇게 저 영상에서 여기까지만 나왔는데 저기 돌아가면 거기에는 뭐가 있을까? 나도 직접 보고 싶은데 그런 거 궁금한 거, 이거 궁금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 구경하러 대구에 한번 와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발전해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대구 근대의 인물, 공간을 살펴볼 수 있는 이런 여행 어떨까요? 대구에 오시면 후회하지 않으시리라 제가 감히 장담합니다. 여러분, 대구 오시기 바랍니다.